2021년 1월 11일 최고위원 및 지도당 위원장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이심 감금 옥중투쟁 1383일째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은 230만 보에 가까운 서명들을 대법원에 전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 적각 석방의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1월 14일 오전 11시 15분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법원 결심 공판은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재 판결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조사와 법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K미르 재단돈 한 푼도 사적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최서원 씨의 딸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말 3마리 문제도 삼성과 최서원 씨의 사적 문제였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3년 10개월째 감옥에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이고 인신 탄압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치적 정적에 대한 보복을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부정부패 뇌물의 행태가 밝혀지지 않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째 옥중에 계신 선례도 없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생각에는 국민 대통합도 오른쪽에 있는 국민들의 민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성 친문 세력 백개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씨의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월 14일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살아있는가, 진실과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나라인가를 보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한 좌파 판사들이 많지만은 그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양심의 재판을 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번 재판은 두고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역사에 죄를 지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에 양심의 재판이 될 것인가는 1월 14일 11시 15분에 밝혀질 겁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과 쾌유를 빌고 있습니다. 편찮으신 분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품으로 국민과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2월 2일이 69째 받는 생신이시고
2월 12일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설날 명절입니다. 이때까지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고 그 바람에 문재인 정권은 답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사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애국당 창당 때부터 가졌던 중요한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 수호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영하 20도 가까운 그 폭한에서도 우리 동지들의 눈물을 처절한 서명대를 우리들은 봤습니다. 그분들이 그 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서명대 운영을 전국에서 하고 계신 것은 대한민국이 과연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명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경기 지역 10여 곳을 다녀보면은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정말 깨치고 있구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이제는 알고 계시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는 것을 제대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에서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박근혜라는 이름 석자,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 그러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국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1년은 우리 공화당이 2022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있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그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도당 위원장, 제3기 시도당 위원장이 오늘 첫 출범을 합니다. 당원 당규에 보면은 우리 당원들께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협 구성 이후에 시도당 위원장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당협이 13 시도당 전체가 다 당협 구성이 완료되지 못해서 최고위원회 지도부에서는 공석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했고 그 특별관리지역의 당원 당규 규정에 따라서 시도당 위원장을 추천을 받고 조직강화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최고위원회에 검토를 거쳐서 발표를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당규 보충을 사무처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협 구성이 되지 않으면 시도당 위원장 임명을 못하고 계속 공석으로 놔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 북계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좌파 정권이 어떠한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북한은 절대 핵을 가지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한의 핵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북한 대변인을
자처했던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에 이어서 돌아오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악몽을 가져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8차 전당대회에서 8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했던 얘기가 옳은 것인지,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 선언을 하고 핵 추진 잠수함 추진뿐만이 아니라 ICBM, SLBM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는 이 지금의 상태가 옳은 것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돌아서 판문점 선언부터 시작해서 북한 핵 폐기 쇼는 그야말로 국민을 속인 기만이었고, 북한 핵을 공고화해주는 배신 역적들의 행위였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은 한반도에 무엇이 나쁘냐고 생각하는 좌파들의 잘못된 인식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애국당 창당 때부터 북한이 핵을 가지는 보유국이 되는 그 순간 그 정권은 역적 정권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계래의 김정은은 그동안 얘기했던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얘기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를 비켜가기 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신용조차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국 변화를 틈타서 북핵 보유 선언을 해버리는 이 시국을 보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판문점 선언, 평양올림픽, 그동안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허위 거짓이 앞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짐을 지게 되고 공포에 살아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토착 빨갱이, 친북, 종북, 친중, 반미 대열에 나서야 됩니다. 그들과의 투쟁의 대열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1년 살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도 엄청난 해외 위협과 공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큰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제3기 실당 위원장님들이 출범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 또 개인적인 사업 문제 혹은 개인적인 상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명령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시도당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도당 위원장님 중에서 남상모 위원장님이 우리 대한애국당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산정인으로 계십니다. 많이 힘들지만은 당을 지켜주신 1기, 2기 시도당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3기 시도당 위원장님의 큰 임무는 그동안 혹은 오해로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흩어졌던 당의 주요한 분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하나로만 뭉쳐서 제대로 된 길을 가면은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정당도 뛰어넘는 그러한
우파의 중심 세력이 될 겁니다. 이번 3기 올 한 해가 20만 책임당원, 100만 당원을 만드는 또 200개의 조직위원장 당협을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당의 최고위원 지도부들도 다시 한 번 더 허리끈을 동여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신발끈을 다시 메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또 연임 되신 분과 새로 신임으로 시도당 위원장 되신 분들의 감사를 드리고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당원들을 대신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서명대 이성호 최고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달성군에서 어제 하루 서명이 640명 하셨어요. 그래서 총 당원이 139분이 입당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책임 당원이 31분입니다. 한 개 서명대에서 640명이 서명을 하려면 그냥 하루 종일 줄 서서 서명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시고 계시다.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대로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없습니다. 잠시 거짓이 불의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을 뿐이라 우리 공화당은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당사의 새로운 역사를 서는 것 또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고 여러 동지들의 운명과 같은 그러한 역사의 책무다 이렇게 봅니다. 내일 우리 공화당 문브레이크를 진승정 최고위원과 한근영 최고위원이 창당대 이후에 6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의 우리 허준 선생님을 비롯한 아파존 TV나 많은 유튜브 분들이 계십니다. 내일 제가 출연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90분간 생방으로 2021년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 또 현재 정국에 대한 판단,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유우파 국민들과 우리 당원 동지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내일 4시에 우리 40만 당원, 특히 4만 5천 책임 당원들이 꼭 유튜브, 각자가 좋아하는 유튜브에 보시면 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공화당이 이 처절한 투쟁을 왜 하고 있는가 근본 문제부터 다시 한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는 대법원 앞에서 서명부 대법원 최종심 전 마지막 서명부 전달식을 합니다. 기자회견과 함께 서명부 전달하겠습니다. 1월 14일 오전 9시에는 11시 15분에 대법원 최종심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9시에 5곳에 집회 신고를 각 단체별로 집회 신고를 했고 거기에 맞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이 준엄한 심판을 국민의 심판을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대법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일순간의 판결이 아니라 역사의 재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남는 공정한 판단의 판사로 남을 것인가는 대법원 재판부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아침 9시에는 고성국TV에 생방 출연을 합니다. 또 우리 공화당이 내일 문화일보에, 석갈리죠, 문화일보. 이런 광고가 내일 문화일보에 나갑니다. 문화일보 많이 여러분들 보시고, 대통령 대법원 판결 직전 광고를 내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워싱턴에, 이 문구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워싱턴에 프리덤 투 이노센트 프레지던트 박근혜 라는 저스티스 앤 트루, 이 글을 가지고 워싱턴 외곽 그 광고판에 이 광고가 나갑니다. 계약을 다 끝냈고요. 광고가 한 달간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당위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듯이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이 진실,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에서는 홍보실장으로 백대현 씨를 영입했습니다. 46세고 대구 출신이고, 개성고등학교,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뉴욕대학교 전략홍보과정 수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수료를 하셨고, MBC, ESPN PD 출신이고, 스포츠투데이 기자 출신입니다. LG에서 홍보전략, HR 경영개발원 인허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기타 우림건설 홍보전략부분 팀장도 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에 오셔서 홍보 부분, 전략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신임 홍보실장 위촉보다 백대현입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 공화당에 오게 되어서, 예전에 제가 인사는 가볍게 드렸지만 정식으로 오게 되어서 여러 좋은 말씀과 또 의미 깊은 여러 자리를 제가 함께 해서 매우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나름의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어젠다를 그래도 열심히 추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 우리 당의 외연 확대와 그리고 내적 기치 창출, 이 두 가지 목표에 저도 진심 전력하여 견마지로를 다할 수 있는 그런 홍보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3기 시도당 위원장님들 출범에 맞아서 오늘 3기 시도당 위원장들 출범을 맞아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우리 지도부 2기 출범이 7.4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고, 그 이후에 6개월간 시스템, 또 확장성, 또 선명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6개월이 지났고, 현재 약 130군데 정도의 조직위원장 구성이 됐습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0개 조직위원장 구성을 완료를 하고 당협 체제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대장, 사단장의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바로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은 대대장입니다. 우리 당으로 따지면은. 아무튼 그 조직 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전국의 선릉대 투쟁, 또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의 우리의 목적도, 목표도 올해 안에 이루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창당 4년 차에 들어가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정당을 만들었고, 또 누구도 하지 못했던 72년 정당사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렇게 투쟁하지 못하고 인물만 바라보던 정당에서 진짜 민초정당, 좌파들이 얘기하는 민중정당, 그들도 이루지 못했던, 좌파들도 이루지 못했던 이 민초정당, 국민의 정당을 우리 공화당이 만든 겁니다. 오늘도 서명대, 그 추운 날씨에서도 서명대를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우리 공화당답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저를 비롯한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시도당 위원장님들, 또 당 사무처, 또 조직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당원 한 분 한 분이 우리 공화당다운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